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남편 복이 많은 여자, 지난 시간에는 남편의 복이 많은 여자를 했죠. 많은 사주.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 좋은 남편 또는 뭐 남편 복이 없는 여자의 사주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편 복이 없다고 해서 꼭 그 남편이 객관적으로 나쁜 남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얘기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남편 복이 없다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나쁜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남편 또는 무능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주에서 여자 사주죠. 여자 사주에서 남편 복이 없는 사주, 그거는 어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쉽게 말하면 나쁜 남편, 무능한 남편을 만나는 사주죠.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관다신약한 케이스고, 또 하나는 이제 겁다신강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 관다신약이라는 것은 관성이 많다는 겁니다. 관성이 많은데 신약한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이제 보통 난폭한 남자 또는 난폭한 남자를 만나기 쉽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남자를 어찌됐든 만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또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한테는 굉장히 벅차고 부담스러운 남자다 또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남자다 이렇게 됩니다. 관다신약한 사주의 구조가 관성은 많고 일간은 약한 그런 구조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난폭하고 나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남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대표적인 것이 관살 혼잡인 경우와 재생살인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다신약, 여자 사주가 관다신약이 되면은 이 사람은 한 명의 남자에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에 올인하지 않고 이제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이제 헤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이제 남편 복이 결국 없고, 남편 복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찾는 것도 되고, 뭐 어떻든 꽁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구조가 되지만, 어찌됐든 관다하면서, 그러니까 관성이 많으면서 일간이 약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남자로 인해서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관다한 경우에도 이제 신약하지 않다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관다마 관성이 많으면서 신약하다면 일단 나쁜 남편 또는 남자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편 복 없는 사주, 그거는 이제 관성이 많아도 그렇지만 비겁이 많아도, 비겁이 많으면서 신강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한 이제 남편 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관다신약하고 좀 반대죠. 이건 겁다신강한 사주는 여기는 이제 남편이 난폭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폭한 남편을 만난다. 남편이 난폭하게 되기 쉽고, 그러니까 거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겁다신강이 되면 이거는 내가 난폭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쉽게 말하면 내가 난폭하고 내가 거칠어서, 그래서 남자를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남자를 무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 복이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겁재가 많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그 일간이 강하다는 것도 됩니다. 겁재가 많으면서 신강하면은, 비겁이 막 사주에 비겁이 많아서 신강하면은
절대 관성에 복종하지가 않습니다. 관성에도 복종하지 않지만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성이 약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서 신강하게 되면은 사주에 비겁이 많을지라도 신약하면 또 얘기가 다른 건데 비겁이 많고 또 신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그 물러서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의지나 독립심 이런 것 때문에 관성 그러니까 남편을 굉장히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무능해지고 하니까 남편 복이 없게 되는 건데 크게는 이렇게 이제 관다신약과 겁다신강인 구조의 사주를 뭐 남편 복이 없는 여자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이제 겁다신강한 사주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냐 그랬을 때 사주에 비겁이 굉장히 혼잡되고 비겁이 많다 또는 군겁투관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겁재가 약한 관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쉽고 그런 구조는 또 남편 복이 없죠. 그 다음에 모세자왕하는 거 그러니까 사주의 인성은 매우 약한데 비겁이 굉장히 강한 구조 이런 것들도 다 남편 복이 없게 되기 쉽습니다. 그 외에 인다관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인성이 매우 강하고 관성은 매우 약할 때 이럴 때도 역시 남편 복이 없게 되고 또는 무능한 남편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지만 이제 크게 남편 복이 없다. 여자 사주에서 남편 복이 없다 할 때는 관다신약과 겁다신강한 구조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남편 복이 없는 사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다신약한 케이스, 이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관다신약한 케이스를 보면 관다신약하면은 나의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많은 남자를 거느리게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많은 남자를 거느린다 또는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남편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은 많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많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게 되든 여러 명의 남자를 그러니까 이성관계 복잡해지고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강한 구조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서 관성이 많으면서 일간이 매우 약하게 되면은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뭐 화류계에 종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남자가 바뀌니까 어떤 한 남자에게 올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케이스의 대표적인 게 관살혼잡 사주, 여자 사주가 관살혼잡이 되면은 남편 복이 있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돼도 또 대운에서 관살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은 또 굉장히 남편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이 지나가면 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운에서 이제 와서 해결을 했을 때 한 인생의 절정기인 30에서 한 40대 한 20년 정도를 만약에 운에서 들어와서 관살혼잡을 해소한다면 또 남편 복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후에 뭐 한 60살 돼 가지고 남편 복이 좀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일단 그 대운에 의해서 관살혼잡이 해소되거나 신강해지거나 하는 그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고 원사주 이런 원사주 구조에서 얘기한다면 관살혼잡이나 재생살 구조의 사주가 되면은 여자 사주가 이런 구조라면은 일단 남편의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간섭이 심한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래 무능하면서도 나한테는 굉장히 간섭이 심하고 까다로운 남자, 기가 센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요 케이스는 이제 관살 혼잡이죠. 6월의 간목인데 그 간목이 여기 진토에만 통근을 해서 굉장히 일간이 약한 상태인데 천간에 이렇게 관살이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관살 혼잡 사주죠. 요렇게 된 케이스가 이제 관다신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남편 복이 없습니다. 대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원사주가 이런 구조라면은 남편 복이 있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케이스는 이거는 이제 제격이죠. 정제격 사주인데 정제격 사주가 칠사를 보고 있어서 재생살하는 구조가 됩니다. 재생살하는데 일간이 지금 진토하고 미토에 통근했지만은 재생살을 감당하기에는 여기 또 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런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기가 센 남자 또는 과격한 남자 또 간섭이 심한 남자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무능한 남자도 되죠. 폭력적인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래서 관다신약한 이제 신약했죠. 두 개 다가 이 사주도 간목일간이 매우 그 일간이 약한 케이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하죠. 약한 상태에서 관살의 힘이 너무 강한 이거는 재생살이고 이거는 관살 혼잡의 구조이기 때문에 난폭한 남자, 기가 센 남자 또는 나한테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는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또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남편 복이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게 겁다신강하다 그랬는데 남자든 여자든 비겁이 사주에 많게 되면서 그것이 제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특히 이제 혼인의 문제라든가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자 사주에서 이제 남편 복이 없는 사주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자 사주에서도 겁다.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는 겁니다.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서 그럴 때는 이제 일간이 좀 약하면 좋은데 만약에 비겁이 많으면서 또 일간이 강할 수도 있죠. 대부분 비겁이 많다는 건 일간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비겁이 많다. 이 말은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관성에 대항하는 거죠. 관성의 제복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센 여자죠. 이 사람은. 겁다신강한 구조는 기가 굉장히 셉니다. 여자 자체가 고집도 세고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따르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편 복이 없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겁이 많다. 이 말은 비겁은 결국은 뭐를 하느냐. 재성을 극하죠. 재를 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라는 거는 돈, 뭐 이런 것들이죠.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비겁이 많다는 거. 이런 걸 하니까 돈이 없어져요. 돈 또 재성을 박살내게 되기 때문에 재성이 극된다. 이 말은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재성은 관성을 생하는 구조인데 생하는 그런 십신이죠. 근데 재성이 극돼 버리면 관성이 자동으로 무력화되죠. 그래서 무능한 남편을 둔다는 거죠. 급다신강이 되게 되면은 자신이 가게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남편을 부양한다든가 무능한 남편을 두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말은 남편 복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급다신강한 케이스로 여기 보면은 비겁이 혼잡하다. 비겁이 혼잡한 케이스로 이제 이런 것들 뭐 여기도 비겁이 혼잡하죠. 그러니까 비겁이 혼잡하다 이 말은 만약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이게 비겁이 혼잡하죠. 인월의 간목에서 간목이 이제 투간했죠. 간목이 이렇게 투간해서 이제 걸록격인데 이 급제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관을 보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 구조에서는 일단 정관은 뿌리 없는 정관이죠. 이제 무근한 정관을 보게 되면은 비겁의 기운은 이렇게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면서 뿌리 없는 정관을 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은 보통 이제 비겁이 많다. 이런 구조에서 비겁이 많다. 이거는 굉장히 남편 복이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뭐냐? 이 관성,
이 관성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관성을 체라고 우리가 체용례론에서 체라고 봤을 때 이 급제 간목과 을목은 이 관성 입장에서는 금극목하는 관계죠. 그래서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갑을목이. 이런 구조 사주에서 관성 입장에서는 많은 여자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능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까딱하면은 남편이 무능함, 능력이 없으면서도 바람둥이가 되거나 또 능력이 없으면서도 따로 첩을 두거나 애인을 두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 사주라면은 이 여자 본인 입장에서 남편이 무능하면서 동시에 바람둥이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무능하면서도 뭐 동시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에 뭐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두게 되기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편, 이 신금이 남편 관성이니까 남편이 되는데 이 관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성이 많이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다 신약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 관성 입장에서는 죄다 신약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결국은 남편 복을 누리기 어렵죠. 일단 남편이 바람둥이가 되기 쉽고 따로 첩을 두기도 하고 뭐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여기에 지지에 신유 이렇게 돼 있다면은 더더욱이 이 남편이 바람둥이가 될 수가 있죠. 뭐 그런 구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남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아주는 이제 비겁이 혼잡한 케이스죠. 비겁이 관성이 있는데 비겁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복이 없고, 이것은 동시에 다르게 하면 이제 궁겁투관하는 겁니다. 궁겁투, 그러니까 여러 명의 나의 라이벌이 굉장히 많죠. 많은 라이벌이 하나의 관성을 두고 경쟁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여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 또는 나의 친구, 이런 여러 여자들이 내 남편을 두고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 남편은 바람둥이가 되거나 또는 무능하거나 뭐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비겁 혼잡한 경우는 다르게 말하면 궁겁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자 사주의 비겁이 굉장히 혼잡하다 그러면은 남편 복이 없고, 동시에 이런 혼잡한 비겁들은 뭘 하느냐, 재성을 극하게 되죠. 재성을 극한다는 것은 관성이 더욱 취약해지고 또 내가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비겁이 혼잡한데 관을 두고 있으면 무능한 남편을 내가 부양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모세 자왕한 케이스죠. 모세 자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약한 인수가 강한 비겁들을 이렇게 수생목해가 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사주가 이제 여자 사주라면 이 개수는 지금 현재 지지에 통근을 못하고 혼자 떠 있는 그런 개수인데 여러 개의 비겁들을 수생목해서 살려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쇠약한 인수죠. 그런데 비겁은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케이스도 강한 비겁이 관성을 극하게 되죠. 관성을 극하게 되니까 가난해지고 또 그 관성에 극한다기보다 관성에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재성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게 되죠. 그래서 가난해지니까 돈이 없다 이 말은 관성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약해지면은 관성이 약해니까 무능한 남자를 두면서 이것도 이제 내가 이 케이스도 내가 가게를 책임지고 남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 사주고, 또 남편의 어떤 말이나 어떤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걸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시 남편 복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남편 복이 없게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다관설 같은 케이스는 이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인성이 굉장히 많은데 관이 굉장히 약한 케이스, 이것도 역시 모세 자왕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목이 있는데
뭐 6월의 간목인데 여기에 이제 뭐 계유, 뭐 임, 뭐 이런 것들이 뭐 많다는 겁니다. 뭐 임,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성이 매우 많은 인성이 관성을 설계해서 관성을 굉장히 무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무능한 남편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인다관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케이스도 인다관설이든 모세 자왕이든 비겁 혼잡 또는 군겁 투관 이런 것들은 다 내 자신이 너무나 강력했어. 내가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로 결과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남편이 바람둥이가 되고 남편이 나한테 정을 줄 수가 없는 정을 두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겁다신강은 내가 난폭해서 뭐 난폭하다기보다는 내가 너무나 중심이 뚜렷하고 독립심이나 의지력이 강해서 관성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존중심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남편의 복이 없는 케이스고 관다신약은 나는 굉장히 약하지만은 너무나 강력한 남자를 만나서 또는 너무나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난폭한 남자 또는 기가 센 남자를 만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남편의 복이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외에도 뭐 남편 복이 없는 사주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뭐 수백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한두 가지 샘플로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크게 본다면은 여자 사주에서 남편 복이 없는 사주는 뭐냐 했을 때 관다신약 한 케이스와 겁다신강 한 케이스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남편 복이 없는 여자 사주는 어떤 거냐? 어떤 여자가 남편 복이 없느냐? 사주 구조가 어떤 구조일 때 남편 복이 없게 되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다한 케이스와 급다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남자한테도 비슷하게 또 다른 현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여자 사주에 관다하거나 겁다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겁이 많거나 관성이 많게 되면은 비겁이 많다는 것은 라이벌 나의 경쟁자가 많다는 겁니다. 나의 경쟁자가 많으니까 내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 남편이 바람둥이가 되거나 또는 무능하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입장에서는 제다신약과 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겁다하다는 거는. 그리고 나는 굉장히 투쟁심도 강하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성의 통제 절대 복종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역시 남편의 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관다라는 것은 그 나를 통제하는 관청이 많다 또는 나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좋다고 나서는 남자가 너무 많다. 이것도 굉장히 남편 복이 결국은 없어집니다. 언뜻 생각하면 많은 남자 있으면 그중에 하나 고를 수도 있다든가 또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남자가 많다.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관성이 많으면은 관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간섭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고 또 잘못하면 관다신약한 케이스는 이제 매 맞는 여자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난폭한 남자 관다하게 되면 난폭한 남자를 만나고 겁다하게 되면 내가 난폭하다. 이거는 남편이 난폭한 거고 남편이 난폭하거나 무능한 케이스 이거는 내가 난폭해서 남편이 무능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남편 복이 있는 여자 어떤 여자가 남편 복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남편 복이 있는 여자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엔 그 반대로 남편 복이 없는 여자 사주는 어떤 거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